자, 124페이지를 펴봅시다. 지구 시스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 중에 하나고,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은 총 몇 개? 아까 아침에 보니까 중1이 배우더라. 8개. 8개. 자, 태양이 있고 수금, 지화, 목토, 천해. 그리고 여기 수금, 지화, 목토, 천해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소행성 이런 애들도 겁나 많고 막 먼지 이런 애들도 많아요. 자,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애들을 다 통틀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태양계라고 부르는데, 그럼 왜 우리는 도망을 못 가고 태양 주위를 계속 도는 것인가? 태양이 우리를 잡고 있죠. 무슨 힘으로? 중력으로 잡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도망을 못 가고 그 주위를 계속 돈단 말이에요. 결국 태양계를 이루는 힘은 중력이구나. 중력 때문에 도망을 못 가고 다 잡혀 있구나.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이번에 시험 봤잖아. 자, 생각해봐. 지구도 처음에는 마그마의 바다였거든? 근데 마그마의 바다 상태에서 점점 핵도 생기고 멘틀이 생기고 했던 것도, 무거운 애들은 중력을 많이 받아서 가라앉고 가벼운 애들은 위에 뜨고, 다 결국 따지고 보면 중력 때문에 막 멘틀과 핵이 생기고 그랬던 거 아닌가, 그지? 그리고 애초에 태양과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도 원래는 여기에 성운이 있었는데, 먼지 가스 티끌막 이딴 게 있었는데 얘네가 뭉쳐갖고 태양도 되고 수금지화도 된 거 아닌가? 얘네 왜 뭉쳤어? 그지? 밀도가 다른데 그 밀도가 다른 부분에서 뭐가 더 강하게 작용해요? 중력이 더 강하게 작용해갖고 이 먼지가스 티끌들이 뭉쳐서 태양도 되고 수금지와 목토천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따지고 보면은 태양계가 만들어진 것도 중력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안 그래요? 중력 때문에 뭉쳐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 태양계가 지금 유지되는 이유도 태양이 중력으로 땡겨서 유지가 되는 거고, 지구가 만들어질 때도 중력을 받아서 멘틀이 생기고 핵이 생기고, 안 그래? 결국 이 태양계는 거의 다 중력의 영향으로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고 있네? 이 얘기를 길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태양계는 여러 천체들이 서로의 중력으로 유지되는 체계, 이런 걸 이제 역학적 시스템, 중력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이런 덩어리들을 역학적 시스템이라 하는데, 조그맣게 보면 지구도 역학적 시스템이고, 크게 보면 태양계도 역학적 시스템이고, 사실 더더더 크게 놓고 보면 우리 은하도 역학적 시스템이죠.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도 다 중력으로 서로서로 땡겨서 은하 안에 묶여 있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 태양계 전체를 우리가 다 배울 건 아니고요. 우리는 지구만 배울 거예요. 자, 지구에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그리고 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권은 뭐냐? 땅!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 직권. 그럼 기권은 뭐야? 공기, 대기, 우리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수권은 물이죠. 바다, 강, 호수 이런 거 말하는 거고, 생물권은 우리가 같은 생물. 그럼 외권은 어디야? 지구의 밖, 우주를 외권이라 하는 거예요. 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은 다 지구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외권은 지구 밖에 있는 우주를 외권이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이제 지구가 형성됐다, 이런 걸 지구 시스템이라 그런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직권부터 차근차근 갈 거야. 잘 봐요. 직권이면 땅이죠. 자,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이 지구의 가장 껍데기, 뭐라고 불러? 지각. 그 안을 파고 들어가면 그 밑에 뭐 있어? 멘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외핵, 내핵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다 합쳐서 직권이라 그래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자, 그런데 지각도 다시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자, 우리가 요 두꺼운 대륙 지각에 요렇게 우리는 서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밑에도 땅이 있는데 바다 밑에 있는 얇은 땅은 해양 지각이라 그래. 여기 지금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대륙 지각은 두껍고요, 해양 지각은 얇아요. 해양 지각은 바다 밑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대륙 지각의 평균 두께가 약 35km 정도. 대륙 지각은 한 35km 정도 두께가 되고요. 해양 지각의 평균 두께가 한 5km 정도 돼요. 이쪽이 대륙 지각, 이쪽이 해양 지각. 우리는 여기에 붙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두께는 대륙 지각이 더 두꺼워. 여러분, 어쨌든 대륙 지각도 해양 지각도 다 지각이야.
우리 다 이번에 시험 봤으니까 지각의 주 구성 원소는 규산염, 그죠? 산소랑 규소잖아요. 둘 다 규산염인데 그 중에서도 누가 조금 더 무거운 애들을 많이 갖고 있냐? 대륙이야, 해양이야? 하나 찍어봐. 5대 5잖아. 해양이. 두께는 해양이 얇은데 무겁기는 해양이 더 무겁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륙은 두꺼운 대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듬성듬성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해양은 얇은 대신 압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양이 조금 더 무거워요. 밀도로 따지면. 그래서 밀도는 대륙 지각보다 해양 지각이 크다. 쉽게 말하면 대륙보단 해양이 조금 더 무겁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지각을 뚫고 밑으로 가야 이제 멘틀이 있는데 당연히 멘틀까지 따지면 대륙 지각, 해양 지각보다 멘틀이 더 무겁지. 밀도는 지구 내부로 갈수록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알고 있죠? 지구 내부로 갈수록 밀도 증가, 온도 증가, 압력 증가,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각은 당연히 무슨 상태야? 자, 내가 상태를 물어보면 답이 뭐로 나와야 돼? 고액끼리. 그렇죠. 지각은 무슨 상태야? 고체. 좋아요. 자, 대륙 지각, 해양 지각을 합쳐서 지각이라고 합니다. 지각은 자 밑줄 칠까요? 주로 규산염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륙 지각은 주로 화강암으로 돼 있대요. 해양 지각은 주로 현무암으로 돼 있대요. 근데 화강암하고 현무암이 여러분, 화강암은 색깔이 밝아요, 어두워요? 화강암이 어디에 쓰는 거야? 요 건물 밖에 이렇게 보면 회색으로 된 벽돌인데 막 까만 점점이도 있고 막 하얀 점점이도 있고 그게 화강암이에요. 전체적으로 색깔이 좀 밝은 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현무암은 어디에 있죠? 제주도에 하루왕 만드는 게 현무암이야, 그죠? 색깔을 생각해보면 색깔이 어때? 어두워요. 자, 색깔이 얘는 밝고 얘는 어둡단 말이죠. 자, 밝은 돌과 어두운 돌 중 누가 더 무거운 거? 어두운 돌이 더 무거운 겁니다. 어둡다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게 많이 들어있다. 금속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밝은 애들은 규산염이 더 많고요. 어두운 애들은 밝은 애들보다는 금속을 좀 더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어두운 거야. 그래서 밀도로 따지면 화강암보다 현무암이 더 밀도가 큰 거기 때문에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해양 지각이 더 밀도가 큰 거야. 이해됐어요? 물론 둘 다 지각이니까 멘틀보다 밀도가 작아요. 뭐 여튼 얘네들은 이렇게 지각이 두 종류로 되어 있고 멘틀로 내려가면 멘틀도 주로 규산염이에요. 알죠? 멘틀이 생기고 멘틀의 바깥쪽이 나중에 식어서 된 게 지각이기 때문에 지각이랑 멘틀은 성질이 비슷해. 비슷한데 멘틀은 좀 더 무거운 애들이 이제 감람암질로 되어 있대죠. 화강암보다는 현무암이, 현무암보다는 감람암이 더 밀도가 높은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고체 상태. 여러분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지각은 당연히 고체고요. 멘틀도 고체인데 얘는 어떤 고체? 자, 유동성이 있는 고체라고 얘기합니다. 멘틀은 고체는 고체인데 조금씩 움직일 수 있어. 아니, 고체가 어떻게 움직여? 고체인데 왜 움직이는 거야? 고체가 어떻게 움직여? 어떻게 움직이냐고? 자, 멘틀은 고체는 고체인데 부분 살짝 녹은 데가 있는 거예요. 살짝. 왜냐면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뜨겁잖아요.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뜨거우니까 멘틀 정도 가면 살짝 녹아 있거든요. 약간 슬러시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고체기는 한데 조금씩 움직이는 거야. 막 물처럼 줄줄 흐르고 그러진 못해요. 아주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멘틀은 고체지만 유동성이 있다. 그래서 대류 조금씩 왔다리 갔다리를 할 수 있어 라는 소리예요. 지각은 안 되고요. 그리고 부피가 가장 커요. 얘는 직권에서 얼마나 부피를 차지하는가? 직권의 80% 이상이 멘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중에 멘틀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외핵 내핵 합쳐서 핵이죠. 왜 합쳐서 그냥 핵 한 덩어리라고 안 하고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을 하는 걸까?
상태가 달라요. 둘이 구성 성분은 비슷해요. 외핵도 내핵도 주성분은 철과 니켈, 성분은 비슷한데 외핵이 무슨 상태? 액체입니다. 액체. 지구 내부에서 유일하게 액체인 애가 얘야. 액체 얘밖에 없어. 나머지는 싸그리 고체예요. 얘만 액체고 내핵은 또 고체거든요. 그래서 외핵하고 내핵을 구분했어. 그럼 액체면 당연히 움직일 수가 있겠네. 왔다리 갔다리가 되겠네. 자, 외핵은 대류를 할 수 있어요. 아까 멘틀도 대류했었는데 멘틀은 고체지만 살짝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외핵은 진짜 액체이기 때문에 정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대류를 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차이점이 나타나요. 멘틀이 대류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해요? 우리 이거 중학교 때도 잠깐 안 하나? 멘틀 위에 지각이 있어. 근데 밑에 있는 멘틀이 움직여. 그럼 위에 있는 지각도 움직여요. 여러분 대륙 이동설이라고 들어봤어? 땅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를 하잖아요. 그게 누가 움직여서 그런 거야? 멘틀이 움직이니까 그러는 거야. 외핵하고는 상관이 없어. 멘틀 바로 위에 지각이 있잖아요. 멘틀이 움직여야 지각도 움직이는 거지. 안 그래? 자, 그래서 요 멘틀의 대류는 결국 지각을 움직이게 해. 우리 이거 뭐라고 하지? 대륙의 이동.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다. 맞아요. 판기아도 형성하고 그러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아하, 멘틀이 움직이니까 위에 있는 지각도 움직여서 땅이 왔다리 갔다리를 할 수 있구나. 자, 그런데 멘틀보다 더 밑에 있는 외핵도 대류를 하고 있거든요. 외핵이 대류한다고 땅이 움직이진 않아요. 왜냐면 외핵하고 지각은 붙어있는 게 아니니까. 대신 외핵이 움직이면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해요? 여러분,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과 같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자기장, 그죠? 지구가, 여러분 그러면 지구가 북극과 남극에 무슨 극이 있는 것 같다고는 들어봤습니까? 지구의 북극엔 무슨 극이? 왜 자신이 없어? S극, 남극엔 N극이 있는 것과 같다. 이 말 들어봤습니까? 지구에 자석이 있어. 그래서 지구의 나침반을 이렇게 하면 나침반의 N극이 항상 어디를 가리켜?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지구에 북극에 S극이 있으니까 N극이 S극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구 주변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자석과 같은 자기장이 쭉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 이걸 우리가 지구 자기장이라고 해요. 자, 요게 바로 외핵이 대류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외핵이 대류하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지구가 자석처럼 돼요.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면 뭐가 좋게? 뭘 막아줘요? 정확하게. 태양에서 오는 뭘 막아줘요, 얘가? 실드를 쳐줘요, 지구를. 들었던 기억은 나는데, 자,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게 빛과 열만 있냐? 빛과 열만 오는 거 아니야. 뭐도 같이 와. 엄청난 양의 양성자, 전자 막 이런 엄청난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를 향해서 지금도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알갱이들은 지구에 오면 돼, 안 돼? 안 돼. 왜? 이 알갱이들의 정체는 방사능 덩어리. 태양에서 엄청난 방사능 덩어리들이 지구로 막 지금 오고 있어. 이게 지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다니까? 근데 이걸 누가 막아주고 있어? 지구 자기장이 막아주고 있어요. 이 지구 자기장이 태양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 우리가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냐?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태양풍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태양풍이란 태양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를 말해요. 태양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다 라는 의미로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태양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의 흐름, 막 엄청나게 쏟아져 오는 방사능 덩어리들, 이거를 지구 자기장이 막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대류지만 멘틀의 대류는 지구의 땅을 움직이고 외핵의 대류는 지구의 자기장을 만들고, 두 개의 차이점 기억 꼭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핵. 내핵은 뭐 별거 없어요. 주성분 철과 니켈인데 고체고, 내핵으로 갈수록 압력과 온도가 높아진다. 뭐 요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직권이라고 부르죠.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별거 아니죠? 직권의 특징 외워두시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가 딱 지각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멘틀이고 우리가 멘틀을 파서 막 외핵도 보고 내핵도 보고 그랬어요? 파서 거기까지 못 봤죠. 우리 아직 지각도 못 팠어요. 멘틀을 직접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그럼 안에 이렇게 멘틀 외핵 내핵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파본 적이 없는데? 지진파. 지구를 팔 순 없어. 기술이 아직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지진파를 지구 안으로 쏴서 지진파가 가다가 여기서 속도가 바뀌네. 여기서 방향이 꺾이네. 이걸 보고 층이 바뀌는 걸 알아냈어요. 그럼 결국 지구의 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을 알아낸 기준. 자, 얘네들을 알아낸 기준. 지구의 층상 구조는 무엇을 통해 알아냈냐?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통해 알아내었다. 직접 파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튼 지진파 쏴서 알아냈구나. 이게 직권이고요. 됐죠? 어려운 관계도 없죠? 자, 그 다음 이제 수권으로 갑니다. 직권의 역할은 다 알죠? 우리가 사는 서식처를 제공해줘요. 그 다음에 대기와 해소에 뭐 영향을 주고 뭐 이런 거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기권부터 나오는군요. 기권으로 갑시다. 대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지구 표면에 붙어서 살고 있는 건 알죠? 그리고 우리 주변을 대기가 둘러싸고 있는 것도 알죠? 자, 우리 지구 표면에서부터 대기는 몇 킬로까지 있어요? 1000km. 중학교 3학년인가 2학년 때 다 배웠어요, 여러분. 위로 올라가서 1000km까지 공기가 우리를 싸고 있어요. 자, 두께 1000km의 공기층이지만 대부분의 공기는 30km 이내에 분포한대요. 즉, 요쪽에 공기가 땅 근처에 많이 있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희박해진다는 얘기야. 그럼 왜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 양이 줄어요? 뭐 때문에? 중력이 위로 올라갈수록 약해지니까 붙잡혀 있는 공기 양도 줄어드는 거예요. 자, 왜 30km 이내에 분포하는가? 위로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져서 공기가 희박해진다는 거죠. 대기가 희박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기의 주성분은 이제 주로 질소와 산소, 질소가 78%, 산소가 21%. 여기까지는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누구게? 아르곤 몇 퍼? 거기까지는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자, 질소와 산소가 제일 중요한데 질소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산소예요. 세 번째가 아르곤이라는 기체거든. 네 번째가 이산화탄소예요. 사실 이산화탄소가 전체 대기 중에 양으로 치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지금 그게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 질소가 78%, 산소가 21%, 여기까지 외우셔야 되고요. 아르곤이 0.9%, 이산화탄소가 0.03%인데 여기까지는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튼 순서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런 게 이제 대기고요. 자, 대기도 층으로 쪼개져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가장 밑에 여기가 우리가 사는 땅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붙어 살고 있는 거예요. 위로 쭉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자, 그래서 높이 몇 킬로까지? 약 11km까지 기온이 낮아지는데 요 첫 번째 층을 대류권이라고 불러요. 왜 대류권이라고 하겠어? 대류가 이러다니까 대류권이지. 근데 대류가 뭐야 정확히? 차가운 게 위로 가요? 잘 생각해봐요. 자, 공기든 물이든 따뜻한 거랑 차가운 거 중에 누가 더 무거운 거야? 차가운 게 무거운 거예요. 물이든 공기든 차가운 게 무거운 거예요. 그럼 차가운 건 어디로 가고 싶어? 아래로. 따뜻한 건 어디로 가고 싶어? 위로. 좋아요. 근데 얘 봐봐. 아래쪽이 따뜻하고 위쪽이 차가고, 그럼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는 어디로 갈라 하고? 밑으로 갈라 하고. 무거우니까. 아래에 있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갈라 하고. 가벼우니까 이렇게 돌고 도는 걸 우린 대류라고 합니다. 자,
대류 현상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류권의 특징 밑줄 칩니다.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대류 현상이 있으면 뭐가 생길 수 있냐? 기상현상, 즉 날씨가 생길 수 있어요.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대류가 있어야 구름 생기고 비 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왜 얘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위로 올라가면 태양이랑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따뜻해져야지. 근데 왜 추워져? 태양이랑 가까워지는데? 지구 안에서 나오는 지구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여러분 봐봐요. 태양은 겁나 멀어요. 내가 여기 쓰나 태양까지의 거리는 큰 차이가 없어. 내가 여기 쓰나 받는 태양 에너지는 똑같아요. 그러나 뭐는 많이 달라지냐? 지구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지구에서도 열이 나오거든요. 지구에서 나오는 열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렇죠. 태양에서 오는 건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에서 나오는 건 지구 복사 에너지. 그럼 지구 복사 에너지는 올라갈수록 양이 어떻게 돼?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태양처럼 이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좀만 지구에서 멀어져도 양이 막 줄어든단 말이야. 그럼 지구에 가까운 것은 따뜻하지만 지구에서 나오는 열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올라갈수록 추워지는 거란 말이죠. 자,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대륙권은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냐? 요 밑에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즉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층으로 갑니다. 두 번째 층은 높이 11km부터 50km까지. 여기는 땅에서 더 멀어졌는데 왜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죠? 두 번째 층에 뭐가 있어요? 오존층 있어요. 오존층. 이 두 번째 층이 상층권입니다.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층해요. 올라가요. 그 이유는 오존층이 있어서 그래요. 오존층이 뭐 하는 층인데? 어디서 오는 자외선?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한다 혹은 차단한다. 그럼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뜨겁지 않겠어요? 여기서 열이 나오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갑니다. 오존이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문제의 페이크로 나오겠니? 오존층은 태양에서 오는 적외선을 흡수한다. 이따구로 바꿔놓는다고요. 알겠어? 적외선 아니야.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야. 자외선. 자, 그리고 얘는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니까 대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거 대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안정하다라고도 표현하고, 대류가 없다는 걸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공기에 이 표현 진짜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연직 운동이 활발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반대로 대류가 있으면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연직 운동이랑 대류가 같은 말이에요. 연직 운동 이꼴 대류예요. 활발하냐 활발하지 않냐, 대류가 있냐 없냐 이 소리구나. 따뜻해지는 층은 대류가 없어요. 차가워지는 층이 대류가 있는 겁니다. 대류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 기상현상 있어 없어? 구름 이런 거 안 생겨요. 그래서 안정하기 때문에 이 층은 무엇으로 이용돼요? 그렇죠. 장거리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돼요. 기층이 안정하니까 비행기가 날아다녀도 안전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50km가 넘어가면 이제 세 번째 층. 자, 세 번째 층은 도교육에 보시면 알겠지만 온도가 다시 낮아져요. 여기 온도 왜 다시 낮아져요? 얘는 이제 땅에서도 멀어지고 오존층에서도 멀어지고 다 멀어졌기 때문에 온도가 다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층의 이름은 중간권. 다시 기온이 하강하니까 당연히 대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기도 날씨가 있나요? 중요한 건 대류는 있지만 날씨가 없어요. 왜요? 여기는 수증기가 없거든요. 대류와 수증기가 둘 다 있어야 날씨가 생겨요. 그래야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 근데 여기는 대류는 있지만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구름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떨어져서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전체 중에 제일 기온이 낮게 내려가는 층. 그래서 중간권은 기온이 가장 낮은 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하 한 90도까지 내려가요. 기온이 가장 낮게 내려가는 층이 중간권이고요. 이 중간권에서 유성우가 나타난다. 여러분, 유성이 뭐예요? 유성이 뭐예요?
별똥별. 자, 별똥별 왜 생기는 거야? 뭐가 어쩌고 저쩌요? 별똥별 왜 생겨? 야,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대기가 있어요. 우주에 보면 돌조가리들이 막 돌아다녀요. 소행성들이 놓고 간 쪼가리라거나 혜성이 지나가면서 버리고 간 돌조가리들이 있거든요. 이 돌조가리들이 지구 중력에 의해서 끌려 들어오는데 들어오다가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뜨거워지면 중간에서 불이 타서 사라져요. 그래서 끌려 들어오다가 아이고 뜨거워 불 타서 팡 사라지는 게 우리 눈에 보이면 별똥별, 그걸 유성이라고 하는데, 자, 맨 위에 층은 10권인데요. 사실 이 10권은 너무 공기가 희박해서 얘네가 끌려 들어와도 마찰이 일어나질 않아. 공기가 여기 공기 분자 하나 있고 저기 공기 분자 하나 있고 이런 정도 수준이라 불탈 정도가 안 돼요. 중간권 정도는 들어와야 그나마 마찰이 일어나서 불탈 정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별똥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데가 중간권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권은 유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층은 10권. 10권은 온도가 다시 올라갑니다. 왜? 이건 진짜로 태양에 가까워져서, 이젠 정말 태양에 가까워져서 가면 갈수록 태양빛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권은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대류 있어 없어? 없어요. 태양 에너지를 정말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서 대류는 일어나지 않고요. 공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매우 크다. 즉 낮에는 겁나 덥고 밤에는 겁나 춥고 그렇습니다. 자, 오로라는 왜 나타나는 거죠? 무슨 입자? 뭐가 어제? 대전 입자 어디서 온 거? 그죠? 여러분 아까 전에 내가 태양풍 얘기했죠. 태양풍이 태양에서 지구로 막 날아오고 있지만 밖에서 지금 누가 막아주고 있어요. 자기장이 막아주고 있죠. 근데요, 아주 쬐끔은 들어오기도 해요. 자기장을 뚫고 한 0.01%는 들어와요. 그럼 얘네가 자기장을 뚫고 들어오다가 이제 지구의 대기를 만나요. 그럼 지구 대기의 공기 분자랑 얘네가 빵 부딪히면서 막 빛을 내며 사라지거든요. 그게 오로라예요. 태양풍과 지구 대기가 충돌하는 겁니다. 오로라는 태양풍 입자와 지구의 대기가 충돌하여 빛을 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구 자기장을 뚫고 들어온 태양풍 알갱이들이 빠바바바박 충돌하면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오로라 주로 어디서 보이죠? 어디 가야 볼 수? 북극, 그죠? 얘네들이 이 태양풍 알갱이들이 주로 북극 근처로 몰려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충돌이 일어나서 오로라가 잘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별거 없죠? 그럼 봐봐요. 지구의 대기권은 크게 4개의 층으로 나눴네요. 뭘 기준으로 4개로 잘랐어요? 온도가 낮아지냐 높아지냐를 기준으로 4개로 잘랐죠. 자, 이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4층으로 나누었다고 해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차가워지고 뜨거워지고 차가워지고 뜨거워지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면, 지구에 오존층이 없다면 지구의 대기권은 몇 개의 층으로 나눠지게? 왜 2개? 오존층이 없다면 왜 2개? 대류 때문에? 2개인 건 맞아요. 2개인 건 맞아요. 자, 봐봐요.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서 대류권에서 온도가 낮아지다가 상층권에서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오존층이 있어서 그런 거죠. 안 그래요? 근데 만약에 오존층이 없으면 여기서 온도가 높아져 안 높아져? 안 높아져요. 여기서부터 계속 낮아지다가 10권에서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층이 딱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계속 기온이 낮아지다가 10권에서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게 오존층이 없을 경우. 딱 2개의 층으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오존층이 있어서 중간에 성층권이 하나 생기니까 층이 4개가 된 거예요. 됐죠? 실제로 오존층이 없는 금성 같은 데 가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요. 층이 2개로 갈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요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 층과 층 사이에 경계면이 있어요. 보이세요? 대류권과 성층권 사이에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또 상층권과 중간권 사이에도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이 하나 있거든요. 자, 우리는 요 경계면을 뭐라고 불러요?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의 경계면, 여기 보시면 하얀색으로 경계면이 표시되어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 경계면은 밑에 있는 층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밑에 있는 층 이름은 대륙권 계면이고요. 요 경계면은 성층권 계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경계면의 이름은 뭐겠어요? 세 번째 경계면은 중간권 계면이겠죠? 여기는 중간권 계면이고요. 근데 요 계면을 보시면 왜 여기는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까요? 왜 여기는 잠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까? 왜 온도가 올라가다가 바로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다가 바로 올라가고 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좀 온도가 일정한 구간을 지나서 변하잖아요. 왜 이렇게 일정한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기는 뭘까요? 왜 계면을 지나갈 때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생길까요? 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공기가 섞이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위, 아래층 공기가 혼합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잠깐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됐죠? 다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야 돼요. 없어 기억에? 여기까지 됐죠? 여기가 기권입니다. 여러분, 이 기권은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거고요. 지구가 처음 만들어지던 시절 있죠. 그 마그마 바다에 있었던 그 시절에도 기권이 이랬을까요? 그때는 일단 오존층도 없었고요. 그 다음 지금의 기권과 또 뭐가 달라요? 지금은 대기가 주성분이 질소, 산소 뭐 이렇게 가지만 그때 대기의 주성분은 뭐였어요? 메테인도 지금보다 많았던 건 맞는데 거의 대기의 80% 이상은 이산화탄소였습니다. 여러분, 이산화탄소. 얼씨구 여러분, 우리 이걸 했을 텐데 지구가 처음 만들어지던 마그마 바다 시절, 이게 뭐냐면 억년 전이에요. 40억 년 전, 30억 년 전, 20억 년 전 지금 기준으로. 자, 대기의 주성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애도 하나 있었고요. 처음에는 되게 많았다가 없어지는 애도 하나 있고요. 처음에는 없었다가 점점점 생겨나는 애도 하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없었다가 대충 이렇게 생겨나는 애도 있거든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유지되는 얘는 누구게요? 처음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은 대기 중에 이 기체는 질소예요. 얘는 옛날부터 많았어요. 그러면 얘는 왜 옛날부터 많았을까요? 질소의 특징이 뭐게? 지금도 78%나 되잖아요. 질소의 특징. 질소의 가장 큰 특징, 반응성이 작답니다.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남았어요. 자, 옛날에는 겁나게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진 이 빨간 놈은 누구게요? 너는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아왔길래 자꾸 메탄이냐? 메테인. 근데 메테인이 옛날에 이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지금에 비해서는 엄청 많았죠. 얘는 CO2예요. 이산화탄소 아까 비율 기억나요? 지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0.03%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이산화탄소가 겁나 많았다는 거예요, 비율이. 근데 점점 줄어서 지금 이만큼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아니에요. 광합성 아닙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벌써 엄청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수증기 뭐예요? 이산화탄소의 양이 이렇게 감소한 이유. 얘 옛날에 겁나 많았는데 지금 다 어디 갔게요? 지구에 뭐가 생기면서. 뭐라고? 그렇죠. 지구에 원시 바다가 생기면서 녹아 들어갔습니다.
바닷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럼 지금도 바닷속에 녹아 있습니까? 저 많은 이산화탄소가 지금도 바닷속에 그대로 녹아 있으면 바다를 먹으면 탄산처럼 돼야 돼요. 사이다처럼. 근데 그렇지 않죠? 걔네는 지금 다 어디에 갔냐면 바닷속에 녹았다가 바닷속에 있는 다른 애들이랑 결합을 해갖고 돌이 되어 지금은 가라앉아 있습니다. 바로 석회암, 탄산칼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래는 되게 많았는데 바다가 생기면서 녹아 들어가서 사라졌어요. 자, 그 다음 지구엔 원래 없다가 갑자기 생긴 요 파란 놈은 누굴까요? 이게 산소예요. 이게. 그럼 얘는 왜 없다가 생겼어요?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쵸? 얘는 생물이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이 대기 중에 산소는 생물이 없었으면 안 생겼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다른 행성들은 대기 중에 산소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는 생물이 사는 지구에만 있는 거예요. 왜? 생물이 만든 거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이건 옛날 상태고 지금은 그래서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산소고 이산화탄소는 되게 적어요. 옛날에 겁나 많았는데 바닷속으로 다 녹아 들어가서 지금은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고요. 아, 좋아요. 자, 기권의 역할 한번 봅니다. 기권의 온실기체. 여러분, 기권은 온실효과라는 걸 일으켜요. 근데 좀 아까 봤잖아요. 마그마의 바다였던 시절에는 대기 중에 누가 제일 많았다고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무슨 기체죠? 온실기체. 그럼 그때 당시엔 온실효과가 지금보다 겁나 심했겠네요. 그래서 지구가 뜨거웠던 이유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체는 기권은 온실기체 때문에 온실효과를 일으켜서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유성체가 직접 떨어지는 걸 막아준다는 게 무슨 얘기야? 아까 유성 떨어지다가 대기 중에서 불 붙어서 타는 거 봤잖아요. 별똥별. 그쵸? 이게 만약에 대기가 없으면 그대로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의 달처럼 막 운석구덩이 빵빵 뚫려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대기가 막아주고 있고요. 오존층이 자외선 차단도 해주고요. 뭐 우리 숨쉬게도 해주고요.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수권으로 넘어갑니다. 수권. 지구의 물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닷물. 그쵸? 지구는 일단 바다가 제일 많아요. 해수. 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구 전체 물의 90% 이상이 해수예요. 90%가 뭐야? 97% 이상이 해수일걸요? 두 번째로 양이 많은 게 누구예요? 무슨 수? 빙하수라고는 안 하고요. 빙하가 어디 있는 걸 말하죠? 북극, 남극의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그것도 빙하고, 저기 히말라야나 이런 데 가면은 산꼭대기에 뭐 만년설 이런 거, 그런 것도 빙하예요. 그거 싸그리 다 합쳐가지고 얼음으로 존재하는 애들을 빙하라고 합니다. 빙하가 두 번째로 많아요. 세 번째로 많은 것은 지하수. 네 번째로 많은 것이 강과 호수 합친 거. 이게 하천수예요. 실제로 우리는 주로 하천수를 이용하잖아요. 하천수가 전체 물 중에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중에 해수는 짠물, 바다에 있는 물이고요. 나머지 물들은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육지의 물이라고 해서 육수라고 합니다. 육지의 물. 아, 뭐? 고기 육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주 그냥 어디 생각이 항상 다 거기서 거기야 그냥 생각하는 게. 자, 해수는 바닷물, 나머지는 싸그리 육지의 물, 그래서 육수. 그래서 가끔 문제에서 육지의 물 중에서 가장 많은 걸 찾아라 그러면 바닷물은 빼셔야 돼요. 육지의 물 중에서 가장 많은 걸 찾아라 그러면 빙하예요, 빙하. 알겠죠? 자, 우리는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점점점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온도를 잰 거예요. 자, 당연히 상식적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게 정상인데 물에 들어간다고 바로 낮아지는 게 아니네요. 처음에는 일정하게 유지가 좀 되다가 온도가 낮아지는군요. 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의 이름이 바로 무슨 층? 혼합층. 왜 여기까지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그쵸? 바람이 섞어주고 있어서. 자, 여기는 바람에 의해 혼합되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하고요. 그 다음 태양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모든 층 중에 어쨌든 제일 따뜻한 층입니다. 자, 그러면 바람이 강하게 부는 동네일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어떨까?
두껍겠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동네일수록 두껍고 바람이 약하게 부는 동네는 혼합층이 좀 얇아요. 자, 혼합층 들어가다가 이제 바람의 영향을 못 받는 정도가 되면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온도가 낮아지는 층 수온 약층. 어라, 얘는 아래층이 온도가 차고요. 위층이 따뜻해요. 아래가 차고 위가 따뜻하면 대류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 대류가 안 일어난다는 걸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대류가 안 일어난다. 연직 운동이 활발하지 않다. 혹은 안정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수온 약층이 딱 그렇습니다. 매우 안정하다. 여기 보이죠? 연직 운동이 안 일어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류가 없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매우 안정하다. 연직 운동이 안 일어난다. 대류가 없다. 즉 섞이질 않아. 그래서 이 수온 약층은 위층과 아래층의 물질과 에너지가 섞이는 걸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요. 안 섞이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이동을 차단한다, 억제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제일 깊은 층은 심해층으로서, 심해층은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요. 얘는 수온 변화가 거의 없고 가장 많은 층이고. 그러면 여러분,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중에 가장 안정한 층을 골라라 하면 어디를 골라야 돼요? 가장 안정한 층. 심해층을 다들 고르시는데 아닙니다. 수온약층을 고르셔야 돼요. 알겠어요? 심해층도 물론 안정하지만 위와 아래의 온도가 차이가 있으면서 아래층이 더 차가운 애들이 몰려있는 층. 여기가 가장 안정한 층이에요. 알겠어요? 심해층 고르는 거 아니에요. 가장 안정한 층 고르라 그러면 수온약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제가 그래프를 여기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내가 바닷속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어느 동네는 이쪽이 온도예요. 이쪽이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 다음 어느 동네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 다음 어느 동네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자, 1번, 2번, 3번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위도별 그래프예요. 어디가 가장 저위도일까요? 여러분, 저위도는 어디예요? 저위도가 추운 동네입니까? 더운 동네입니까? 일로 와, 누가 춥다래서. 누구야? 더운 동네지, 이 사람들아. 어디가 지구의 저위도야? 이건 뭐지? 이거 뭐예요? 어디가 지구의 저위도야? 위도가 몇 도? 위도가 0도. 위도 0도가 어디죠, 지구에서? 적도. 적도가 저위도예요. 이 사람들 보시기에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적도, 위도 0도 점점 올라가서 북극, 남극이 위도 90도, 여기가 고위도예요. 우리나라 위도 몇 도? 뭐요? 우리나라 이게 30이야? 37.5도. 우리나라는 위도 37도에서 38도 사이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37.5도라 그래요. 거기는 중위도입니다. 여러분, 적도가 저위도고요. 저위도고요. 요 가운데 부분이 중위도고요. 북극 근처로 가면 고위도라고 해요. 저위도가 제일 더운 동네. 고위도로 갈수록 추운 동네예요. 자, 그럼 이제 요 그래프를 다시 봐요. 1, 2, 3 중에 어디가 가장 저위도 그래프일까요? 2번이요? 3번이요? 대단한 능력들이에요. 3개 중에 답을 빼고 2개를 찍는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죠? 야, 아니 상식적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건데 어느 바닷물이 제일 따뜻하니 지금 봐라. 1번 바닷물이 제일 따뜻한 데서 시작하죠. 제일 더운 동네 바다잖아요. 저기가 온도가 제일 높잖아. 기본적으로 여기가 제일 더운 동네야. 여기가 저위도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더운 동네에 있는 바다라서 제일 따뜻한 거야. 그러면 중위도가 어디겠어요? 중위도가. 두 번째로 따뜻한 바다 여기가 중위도고 제일 차가운 바닷물이 있는 여기가 고위도, 북극, 남극 근처란 말이야. 지금 그래프상으로. 근데 봐라.
저위도가 가장 따뜻한 이유는 알겠다. 태양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잖아요, 적도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닷물도 제일 따뜻하거든요. 근데 혼합층은 어디가 제일 발달했습니까, 지금? 아, 3번이요. 여러분, 3번은 이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구분이 돼요? 안 되죠. 아예 구분이 안 되면 우리는 여기는 아예 층이 없다 그래요. 그럼 얘는 전체가 다 무슨 층이다? 전체가 다 그냥 심해층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기는 아예 혼합층과 수온약층이 없는 거고요. 있는 중에서 혼합층이 더 발달한 데는 어디예요? 중위도죠, 중위도. 혼합층은 어떨수록 발달했다 그래? 두꺼울수록 발달했다 그래요. 얘는 지금 혼합층 두께가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얘는 혼합층 두께가 요만하잖아요. 지금 비교를 해봐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혼합층이 두꺼울수록 발달했다 합니다. 따라서 중위도가 가장 혼합층이 발달했어요. 왜게요? 왜 중위도가 혼합층이 발달했겠어요? 저기가 어떤 동네가 혼합층이 두껍다 그랬죠 아까? 바람이 세게 불어야 돼. 그렇지. 중위도가 바람이 제일 잘 분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얘가 혼합층이 가장 잘 발달했어요. 그 이유는 발당은 뭐야? 발달. 그 이유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수온약층이 가장 발달한 건 어느 동네게요? 그래프 보고 얘기해봐요. 수온약층이 가장 발달한 건 어디라 그래요? 중위도예요? 자, 수온약층은 두께로 보는 게 아닙니다. 수온약층은 뭐로 보는 거게요? 위층과 아래층의 온도 차이가 제일 많이 나야 발달했다 그럽니다. 위하고 아래의 온도가 많이 차이 나야 발달했다 그래요. 어디가 제일 차이가 많이 나요? 저위도가. 그죠? 저위도가 위층과 제일 아래층 온도 차이가 제일 많이 나잖아요. 저위도를 보고 수온약층이 제일 발달했다 그래요. 알겠습니까? 혼합층은 두꺼워야 발달한 거예요. 수온약층은 온도 차이가 많이 나야 발달한 거예요. 수온약층은 얘가 제일 발달한 겁니다. 그럼 얘는 왜 수온약층이 가장 발달했겠어요? 가장 위층이 따뜻하니까. 어차피 심해층은 온도가 다 똑같잖아요. 그럼 위가 제일 따뜻한 애가 차이가 제일 많이 나겠죠. 얘가 상하 온도차가 커서. 상하, 오늘 글씨를 못 쓰지? 온도 차이가 가장 커서 수온약층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혼합층이 발달했다랑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는 의미가 좀 달라요. 그리고 고위도는 아예 층상 구조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냥 전체가 다 심해층이에요. 그러면 얘는 왜 층이 없을까요? 왜 이 고위도는 층이 없는 거예요? 층상 구조가 없다 그러거든요. 왜? 없는 이유.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위아래 온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온도가 기온이 동네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층이 안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바깥하고 안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요게 위도별에 따른 층상구조. 그러면 이렇게 바닷물을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나누는 기준은 지금 뭘 가지고 세 개로 잘랐습니까, 여러분? 요요요요요, 뭘 가지고 세 개로 잘랐어요? 그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혹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수권이에요. 그럼 수권은 무슨 역할을 해요? 물론 이제 수권에서 사는 생물들이 있으니까 삶의 터전도 마련해주고, 그 다음 여러분, 물이 온도가 잘 변하는 물질입니까? 안 변하는 물질입니까? 안 변하는 물질인 거 알아요? 생전 처음 들어본다는 저 눈빛들 봐라. 저거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워요. 비열과 연력량. 아니, 생각을 해봐. 바닷가야. 땅하고 바다가 있어요. 낮에는 어디가 더 뜨겁고? 육지야 바다야. 육지가 더 뜨겁고. 밤에는 어디가 더 차가워? 육지가 더 차가워요.
땅은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어요. 근데 물은요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어요. 그 이유가 물이 육지보다 뭐가 커서? 비열이 커서. 그래 지구의 표면의 70%가 물로 덮여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구 70%가 물이 아니라 육지였으면 지구는 여름에 겁나게 덥고 겨울에 겁나게 춥고 이랬을 거야. 근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게 지구가 대부분 물로 덮여 있어서 온도가 그나마 덜 변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의 70%가 뭐예요? 물이에요. 니네 몸의 70%가 물이 아니라 식용유였어 봐. 그럼 이제 어떻게 돼? 한여름에 저기 햇빛 아래 나가면 내 몸의 온도가 쭉쭉쭉 올라가서 바삭바삭 튀겨진다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내 몸의 70%가 물이야. 물은 온도가 잘 안 변해. 그러니까 체온이 유지되는 거라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물은 비열이 커서 태양 에너지를 저장한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온도 변화가 작다는 뜻입니다. 온도가 잘 안 바뀌니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이 소리를 어렵게 쓴 거예요. 그리고 순환하면서 날씨도 일으키고 아까 봤죠? 수증기 없으면은 대류 있어도 기상현상 안 생겼던 거 물이 있어야 날씨도 생기고 에너지도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생명체에게도 또 수분 공급도 하고 이런 게 다 수권의 역할이다. 이거 다 기본으로 아는 거잖아요.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직권, 기권, 수권의 특징이에요. 자 생물권, 외권은 따로 안 해도 되죠? 생물권은 말 그대로 지구상에 사는 생물들, 외권은 저기 대기권 바깥에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긴 권은 어디? 직권. 당연히 지구가 생기면 땅이 제일 먼저 생겨요. 그 다음이 기권. 네, 기권입니다. 여러분이 수권이 생기고 기권이 생겼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그마의 바다였던 시절 대기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있었어요. 태세 전환이 빠른데? 있었어요. 있는데 지금과 성분이 달랐을 뿐. 대기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직권이 생기자마자 바로 기권이 있었어요. 근데 성분이 변한 거고. 수권은 나중에 생겼죠. 지각 생기고 나서 이제 원시 바다가 그 다음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직권이 제일 먼저, 그 다음이 기권, 그 다음이 수권, 마지막이 생물권인 거예요. 맞습니까? 자, 생물권이 가장 먼저 생긴 권은 어디예요? 수권에서 제일 먼저 생겼죠. 그 다음이 어디요? 직권, 땅으로 기어 올라왔어요. 그리고 기권, 날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생물권이 가장 마지막에 생겼는데 이게 생성된 순서와 생물권이 생긴 순서가 좀 다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지구에서 만들어진 순서와 생물권이 생긴 순서가 좀 다르다. 오케이? 구분 안 돼? 만들어질 땐 직권, 기권, 수권 순서로 만들어졌고 생물권은 수권, 직권, 기권 순서로 생겼고. 오케이? 뭐가 개 어려워. 자, 그 다음에 외권은 뭐 그냥 우주를 외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외권과 지구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은 활발하다, 활발하지 않다? 활발하다? 활발하지 않다? 자, 외권과 지구 사이의 물질 교환은 활발하다, 활발하지 않다? 활발하지 않다. 여러분 우주와 지구 사이에 물질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물론 가끔 뭐 유성 같은 게 떨어지거나 하긴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외권과 지구 사이에 에너지 교환은 활발하다, 활발하지 않다? 에너지 교환은 되죠. 태양 에너지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지구 박사 에너지도 지금 계속 나가고. 그러니까 물질 교환은 잘 안 되는데 에너지 교환은 되는 거예요. 우주하고 지구하고. 알겠습니까? 외권이라 하면 우주니까.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구 시스템에서 나오는 건 딱 요거 하나. 이제 이 그림 그려놓고 물어봐요. 이게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냐 여기서 찾아라. 딱 이거예요. 우리가 상호작용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 예시가 나오면 여기서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예시가 이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지 찾아보세요. 태풍이 발생하였다. 왜 기권수권입니까? 태풍은 어디서 생기는 거니까? 바다에서. 그것도 어느 바다?
아무 바다는 안 생겨요. 우리나라 바다에서 막 태풍 만들어질까? No. 어디서? 더운 동네. 그죠? 열대바다. 열대바다. 아, 몰라요? 열대바다에서 태풍이 생겨서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권과 맞아요. 수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생긴 거죠. 원인은 어디예요? 원인은 수권이에요. 뜨거운 바다에서 결과 태풍이 생겼다. 기권한테 결과가 간 거죠. 수권이 원인, 결과가 기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 되는 것이고 화산이 폭발하여 화산재가 대기를 뒤덮었다. 직권과 기권. 자, 화산 용암이 분출하여 새로운 땅이 만들어졌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용암이 분출하여 새로운 땅이 만들어졌다. 직권과 직권. 직권, 그렇죠. 용암도 직권이고 다시 땅이 만들어진 것도 또 직권. 그러니까 직권과 직권 사이에서도 왔다 갔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태양, 오로라가 발생했다. 말을. 기권과 오로라 어디서 와? 태양풍과 대기가 충돌한 거죠. 태양풍 어디서 와요? 태양. 그거 어디예요? 외권이에요. 외권과 기권이에요. 오로라는 외권과 기권. 알겠어요? 외권에서 온 게 대기랑 충돌한 거잖아요. 어떤 식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누구랑 누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지 찾으라고 합니다. 요걸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쓰나미가 발생하였다. 여러분, 쓰나미가 뭐예요? 맞아요. 바다 밑에서 지진이 터져갖고 해일이 오는 거죠. 그럼 이게 누구랑 누구예요? 직권과 수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광합성을 하여 산소가 생겼다. 생물권과 기권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중국 사막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했다. 직권과 기권이 되는 거죠. 어떤 식인지 알겠죠? 네, 이런 게 이제 상호작용. 그래서 이 그림 주고 누구 사이인지 기호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어떻게 이 예를 다 외우겠어? 예시가 주어지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지 찾아라가 핵심이에요. 할 수 있겠죠? 요게 상호작용입니다.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죠? 자, 이제 요 상호작용의 예시가 쭉 나오지만 뭐 이 예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요거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돼요. 인간이 지금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고 있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 129쪽으로 가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여러분, 지구에서 기상현상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화산도 터지고, 여러분 이렇게 지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래.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럼 지구의 에너지는 총 몇 종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지구로 오는 에너지 중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태양이죠. 태양. 지구의 모든 에너지 중에 태양이 거의 98%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거의 대부분은 태양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있어요. 그죠? 지구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땅을 뚫고 들어가. 그럼 점점 뜨거워지죠. 그래서 멘틀 막 외핵 내핵으로 가면 엄청 뜨겁잖아요. 자, 지구가 뜨거운 게 태양 때문에 뜨거워요? 지구의 외핵 내핵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태양빛을 받아서 그래? 아니요. 이거는 태양하고 아무 상관없는 에너지예요. 그죠? 지구 안에 옛날 처음에 지구 만들어질 때부터 저장돼 있던 에너지거든요. 요걸 지구 내부 에너지라 그래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에너지가 하나 더 있는데, 조력 에너지는 왜 생기는 거예요? 달의 중력.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 때문에 생기는 걸 조력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물론 에너지. 여러분 이거 순서대로 외워요. 처음에 무슨 에너지? 태양 에너지. 그 다음이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이 조력 에너지. 왜 순서대로 외우라고 하겠어? 이 순서대로 에너지 양이 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외우세요. 자, 당연히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태양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핵융합 반응이죠.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지구에서 받아가지고 대부분 쓰는 건데, 여러분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지구에서의 현상 뭐가 있어요? 태양 에너지 때문에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
오로라도 맞긴 맞는데 이거는 에너지라기보단 태양에서 오는 물질에 의한 거고, 태양 에너지 때문에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 날씨. 여러분, 날씨가 생기려면 물이 뭘 해야 돼요? 증발을 해야 돼. 물이 증발해야 뭐가 만들어져? 구름이. 그죠? 수증기가 구름이 돼요. 구름이 돼야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날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물을 증발시키는 에너지가 누구야? 태양 에너지야. 태양 에너지 없으면 물 증발할 때 에너지 없어서 증발 못해요. 그럼 구름도 안 생겨요. 태양 에너지 때문에 날씨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이 증발을 했어요. 구름이 생겼어요. 비가 내려요. 이 빗물이 흘러 바다로 가서 다시 물이 돼갖고 다시 증발해서 구름 되고 돌고 도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물이 이렇게 돌고 돌아. 물의 순환. 물을 순환시키는 에너지가 바로 태양 에너지. 그러면 비가 되어 떨어진 물이 흘러 바다로 가면서 뭐 합니까? 흘러가다가 주변에 돌 튀어나온 거 있으면 막 깎고,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풍화침식. 그럼 풍화침식을 일으키는 에너지의 근원도 따지고 보면 태양이네요. 태양 에너지 때문에 물이 순환해서 풍화침식이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이걸 구분을 진짜 잘 하셔야 되는 게, 물이 흘러서 땅의 모양이 바뀌었다.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이에요? 수권과 직권이죠.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이냐라고 물어보면 수권, 직권으로 대답하시는 거야. 근데 이 현상의 에너지의 근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태양 에너지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에 따라 답이 바뀌어요. 에너지를 물어본 건지,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인지를 물어본 건지, 두 가지를 다 대답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잘 질문을 기억하세요. 날씨 변화, 그 다음 대기와 해수의 순환, 물이 이렇게 돌고 공기도 막 바람 불고 돌고 이거 다 태양 에너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풍화침식, 다 태양 에너지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식물의 광합성. 여러분,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은요 다 광합성에서 만든 양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식물이 광합성에서 만들어 놓은 양분을 우리가 빼서 먹고 사는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린 광합성을 못하니까 결국 우리가 사는 에너지의 근원도 다 어디서 온 거야? 태양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화석연료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야? 화석연료. 뭐요? 석탄, 석유를 화석연료라고 해. 진짜 그 암모나이트 화석 이런 거 말고, 공룡 화석 이런 거 말고 화석연료. 석탄, 석유를 화석연료라 그래. 왜 걔네를 화석연료라고 부르는 거야? 석탄은 옛날에 뭐였거든? 식물이 묻혀서 석탄 된 거거든. 석유는 누가 묻혀서 된 거예요? 공룡이냐? 공룡 아니거든요. 석유는 동물은 맞아요. 동물은 맞는데 공룡은 아니고 바다에 살던 미생물. 알겠어요? 바다에 살던 미생물이 땅에 묻혀서 석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석탄하고 석유는 다 옛날에 살던 동물, 식물이었네? 이런 걸 화석연료라고 해요. 그러면 석탄, 석유 안에 저장된 에너지는 따지고 보면 다 어디서 온 거야? 야, 지금 니네가 살아가는 에너지는 다 어디서 온 거다? 태양에서 온 거다. 얘네 다 광합성에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갖고 몸에 저장해서 살다가 죽어가지고 그 남은 에너지가 엑기스가 된 게 석탄, 석유잖아요. 그럼 따지고 보면 석탄, 석유 속에 저장된 에너지도 어디서 온 거야? 태양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풍화침식, 광합성, 화석연료 안에 있는 에너지가 다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에요, 다. 왜요? 석탄, 석유가 옛날에 동물, 식물이었어. 얘네들 태양 에너지 받아서 광합성에서 살다가 그 에너지가 엑기스가 된 게 석탄, 석유인데 따지고 보면 태양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화석연료가 만들어질 때 작용한 에너지는, 여러분, 얘네가 땅속에 묻혀서 엄청난 온도와 압력을 받아서 석탄되고 석유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온도와 압력은 어디서 온 건데? 그건 지구내부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석탄, 석유가 만들어질 때 에너지는 지구내부 에너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석탄, 석유 안에 저장된 에너지는 태양에서 온 거예요. 차이를 알겠어요? 얘네가 석탄, 석유 될 때는 지구내부 에너지로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에너지는 태양에서 온 거예요. 구분돼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석탄, 석유 안에 저장된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인데 이 석탄, 석유가 만들어질 때는 지구내부 에너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석탄, 석유가 못 됐죠. 그냥 썩어 없어졌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구분 잘하세요. 어쨌든 근원은 태양 에너지예요. 자,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가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인데 얘는 지구 안에 원래 처음 지구 만들어질 때부터 저장돼 있었던 그 에너지예요. 자, 그럼 지구가 만들어질 때 왜 에너지가 저장돼 있었는데?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그 다음 원시 지구에서 축적된 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원래 지구가 마그마 덩어리였잖아요. 마그마 바다였잖아요. 그게 아직까지 지구 안에는 안 식은 거죠. 그 열이 아직 남아있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지구 내부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방사성 원소라는 애들이 에너지를 내고 있어요. 지구 내부에 방사능 내는 애들 막 되게 많거든요. 그 애들이 열을 막 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뜨거운 거 두 번째. 이유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그마 바다일 때 열이 아직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지구 내부에 방사능 원소들이 막 열을 방출하고 있는 거. 두 가지 때문에 지구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뜨거운 거야. 그게 지구 내부 에너지거든요. 자,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 태양 에너지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태양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진짜 우리가 여기 배웠지만 이거 정말 요만큼만 배운 거예요. 너무 많아서 다 배울 수가 없어요. 대신 태양 에너지가 아닌 걸 외워두는 게 빨라요, 여러분.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지진과 화산. 이건 태양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구 안에 있는 에너지가 막 안에서 막 넘쳐 오르다가 터지는 게 지진 화산이란 말이에요. 태양이랑 상관이 없죠. 따라서 지진 화산과 같은 지각 변동, 이거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이고요. 그 다음 멘틀 대류와 판의 운동, 아까 외핵의 운동,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운동들은 태양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지구 자기장을 일으키는 에너지의 근원은 뭐예요? 자, 내가 지금 질문을 뭐라고 했죠? 지구 자기장을 일으키는 에너지의 근원이 뭐냐? 에너지의 근원이 뭐냐고 대답했으면 답이 셋 중에 하나로 나와야 돼요. 태양 에너지냐, 지구 내부 에너지냐, 조력 에너지냐. 자, 지구 자기장을 일으키는 에너지 근원은 뭐예요? 누가 태양이랬어?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요. 자, 근데 내가 질문을 이렇게 해요. 지구 자기장은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거냐 그랬으면 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직권과 외권이에요. 이게 자기장은 외권으로 들어가. 왜냐하면 지구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땅이고 여기가 지구 대기권이잖아요. 이게 기권이잖아요. 지구 자기장은 여기 있어요. 기권보다 훨씬 낮게. 그러니까 외권으로 들어가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이냐 그랬으면 직권과 외권. 왜냐하면 외핵이랑 저기 우주에 생기는 거니까. 누구의 에너지 근원이냐고 물어봤으면 지구 내부 에너지로 대답하는 거예요. 누구의 상호작용이냐랑 에너지 근원이 뭐냐랑 다른 질문입니다. 구분할 수 있죠? 자, 여튼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조력 에너지. 요거는 달과 태양의 인력인데 달이 훨씬 큰 영향을 미쳐요. 태양은 생략할 수도 있어요. 달의 인력 혹은 달과 태양의 인력, 이 조력 에너지는 달이 더 영향이 커요. 왜냐하면 달이 지구에 더 가까워서 인력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이 빠져도 돼요. 이 경우는 그냥 달의 인력이라고 해도 돼요. 조력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밀물썰물. 아주 그냥 조력 에너지 하면 그냥 밀물썰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태양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달이 땡겨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밀물썰물을 한 단어로 합쳐서 말해봐요. 뭐라고? 들어본 기억이 나죠? 조석현상이라고 하는데 밀물 들어왔다 썰물 나갔다. 이거를 우리가 조석현상 혹은 조류라고 해요. 밀물 썰물은 합쳐서 조류예요. 자, 이걸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해류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해류랑 조류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조류는 밀물 썰물, 달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해류는 태양 때문에 생기는 게 해류예요. 조류랑은 달라요. 해류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난류 한류 기억나요? 우리나라 주변에 오는 뭐 쿠로시오 해류, 북한 한류 막 이런 바닷물 이름 배웠던 거 기억나죠? 이건 태양 에너지 받아서 바닷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해류. 반면에 밀물 썰물은 조류. 해류와 조류의 차이가 뭐냐면 해류는 늘 일정한 방향. 여름이고 겨울이고 안에 쿠로시오 해류는 늘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거든.
반면 밀물썰물은 하루에도 2번씩 왔다 갔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해류는 태양, 조류는 조력에너지. 두 개가 아예 다른 겁니다.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 달하고 다 태양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해수면 변화, 갯벌 이런 거는 이제 조력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어쨌든 에너지원은 크게 3종류예요. 당연히 태양 에너지가 여기 보시면 98%도 아니네. 99.9% 이상을 차지하네요. 나머지는 진짜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아닌 얘를 외워두는 게 더 빠르다. 걔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싸그리 다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라는 얘기고요. 중요한 거. 이게 무슨 말이게요?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로 변하거나 지구 내부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로 변하거나 서로 변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얘는 애초부터 근원이 그거인 거예요. 서로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지구에 제일 중요한 게 태양 에너지니까 태양 에너지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림을 조금 알아보기 쉽게 다시 그리자면 아까 기억나죠? 여기가 위도 0도, 저위도, 여기가 위도 90도, 고위도. 자, 지구의 태양 에너지는 평행으로 들어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럼 적도가 태양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는 거야, 적게 받는 거야? 많이 받아서 더운 거예요. 그죠? 수직으로 들어올수록 많이 받는 거 알죠? 여기는 어느 정도로 많이 들어오냐? 태양 에너지가 너무 남아 돌아. 과잉돼요. 과잉. 남아 돌아요. 에너지 과잉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 더워요. 자, 극지역은 에너지가 어때요? 모자라요. 에너지 부족. 많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추워요. 자, 그렇다고 적도가 앞으로 계속 더워지고 북극은 앞으로 계속 추워지고 그래요? 그러진 않죠.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는 되잖아. 그 유지가 되는 이유가 뭐? 여기 남는 에너지를 모자란 대로 보내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고 있어요. 누가 이걸 전달해주고 있어요? 말로 해, 말로. 이건 뭐야? 누가 전달해주고 있어? 지구 중에서도 누가? 대기와 해수, 즉 공기와 바닷물이 계속 움직이면서 남는 에너지를 모자란 대로 전달해주고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부족한 쪽으로 대기와 해수가 보내주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기와 해수는 순환을 하고 있어요. 결국 대기와 해수의 순환도 누구 때문에?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네요. 더 정확하게는 태양 에너지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어디는 많이 들어오고 어디는 조금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대기와 해수가 움직이는 거죠. 자, 쓰셨습니까? 요걸 제가 밑줄을 좀 쳐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저위도 지방은 에너지 과잉, 남아 돌아요. 고위도는 에너지 부족. 그러다 보니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 에너지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주고 있어요. 됐습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보내주는 거예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게 아니라 남는 데서 모자란 데로 가야죠. 됐습니까? 여러분 이걸 문제에선 그래프로 준다요. 이걸 그래프로 어떻게 주냐면 이 그래프 본 적 있을 거예요. 이쪽이 위도예요. 자, 위도는 0도가 저위도입니다. 지구는 북반구도 있고 남반구도 있죠. 이쪽은 북반구라고 합시다. N 하면 북쪽이죠? 이쪽은 남반구로 합시다. S 하면 남반구예요. 자, 위도 0도에서 여기 이제 위도 60도 정도까지만 그려봅시다. 60도 정도까지만. 자, 저위도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줄어요.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 보시면 저위도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고위도는 태양 에너지가 적어요. 근데 받았으면 내보내야죠. 받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것도 있어요. 우리 나가는 걸 무슨 에너지라 불렀죠? 지구복사 기억납니까? 자, 그런데 지구복사 에너지는 그래프가 이런 식이 돼요. 여기 요 초록색이 지구복사 그래프인데 이거는 방출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요 동네는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많아요.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 돌아요. 이게 과잉된 에너지예요.
반면에 요 동네는 방출량이 흡수량보다 많아요. 이거는 모자란 에너지예요. 양쪽이 다 모자란 거예요. 구분합니까? 이거는 남는 에너지. 요 양쪽은 모자란 에너지. 자, 그래서 요 남는 에너지를 모자란 에너지 쪽으로 보내줘요. 보내줘요. 이걸 누가 해요? 대기와 해수가 보내줘요. 그래서 요 남는 쪽 넓이하고 모자란 쪽 넓이를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남는 만큼 모자라서 보내주면 거의 균형이 맞아요.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는 일정해요. 근데 위도별로 보면 이제 많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적게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어라? 에너지가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은 데가 두 군데 있네요. 그죠?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량이 같은 데가 딱 두 군데 있네요. 여기가 어디게요? 위도 몇 도쯤? 북반구 남반구 똑같아요. 약 38도. 약 38도. 우리나라 부근이네요. 우리나라가 딱 그 흡수량과 방출량이 딱 평형을 이루는 그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흡수량과 방출량은 똑같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쪽에 남는 에너지가 부족한 쪽으로 갈 때 다 여기를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동네를. 안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 남는 에너지가 부족한 쪽으로 갈 때 다 이 동네를 지나가야 돼. 그래서 이 동네는요. 에너지의 수송량이 제일 많은 동네, 에너지 이동량이 제일 많은 동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동량. 지는 평형인데 에너지가 다 여기를 지나가. 이동이 제일 많이 일어나. 이게 에너지 이동량 그래프예요. 그러면 에너지 이동이 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요? 날씨가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막 사계절이 생기고.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태풍도 많이 오고. 왜냐면 남는 에너지를 모자란 대로 보내주면서 공기, 대기와 해수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변덕스럽죠. 이해됐습니까? 요게 딱 우리나라 부분이에요. 요 그래프가 정말 시험에 잘 나오고요. 가끔은 이 그래프를 반 잘라서 여기까지만 나오기도 해요. 여기까지만 나와도 어려울 건 없어요. 다만 반 잘라서 나올 때 주의할 점은 가로축의 숫자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여기가 위도예요. 반 잘라 나오면 이쪽으로 갈수록 위도가 낮아져서 여기가 저위도인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가 0이 아니라. 알겠죠? 반만 잘라 나오면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 그래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괜찮죠? 요 프린트를 이제 배운 데까지만 채워볼 건데 1번 지구 시스템, 태양, 행성, 위성, 소행성, 해성 다 합쳐서 뭐예요 이거? 태양계. 중력으로 얘네가 태양 주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주의할 점은 태양계의 모든 천체는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OX. X. 아닌 애들은 누구예요? 태양계에 있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 않는 애들. 위성들. 예를 들자면 달 같은 행성을 중심으로 도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다 태양계에 속하긴 하죠. 자, 중력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처음에 태양계 만들어질 때 무엇이 중력 수축하여 태양계가 됐던 거였어? 성운. 먼지가스 티끌이죠. 얘네가 중력으로 태양계를 만들었고 그 다음 그 중에서도 지구가 핵 생기고 멘틀 생기고 한 것도 층상구조라고 하죠. 이것도 중력 때문에 무거운 애들이 가라앉아서 핵이 생긴 거였고 결국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다 중력이 중요한 일을 했구나.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구 시스템. 뭐 이거는 고체의 지표와 지구 내부. 지권이죠. 땅을 말하는 거잖아요. 말을 더럽게 어렵게 써서 그런데 땅. 물이 차지하는 공간이면 수권. 그리고 대기는 대기권이라고 안 해요. 기권입니다. 기권. 대기권이라 표현하지 마시고 기권. 그 다음 생물권. 여기는 없지만 바깥쪽은 뭐라고 한다? 외권이라 그래요. 우주는 외권. 여기는 안 써놨지만. 자, 지구 안에는 이런 권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직권부터 차근차근 볼 겁니다. 지각의 상태. 고체입니다. 단단한 돌이죠. 그 다음 멘틀도 고체. 외핵만 액체예요. 내핵은 다시 고체고요. 외핵을 뺀 나머지 직권은 다 고체로구나. 자, 지각부터 갑니다. 무슨 지각 있어요?
두꺼운 대륙지각과 얇은 해양지각으로 되어 있는데 얇은 게 더 무겁다고 했어요. 실제로 해양지각이. 자, 비교적 어떤 물질, 이게 전체 지각멘틀 외핵, 내핵 중에서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선 주로 가벼운 애들입니까? 무거운 애들입니까? 가벼운 애들이죠. 제일 바깥쪽에 떠 있잖아요. 가벼운 누구냐? 규산염. 규산염은 지구 전체로 따졌을 때 가벼운 물질에 속해요. 그래서 가벼운 규산염 물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멘틀은 고체지만 일부 무엇이 있다? 유동성이 있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대류가 일어나서 막 땅이 움직이고 이래요. 자, 직권 전체 부피의 몇 프로? 80% 차지하고요. 그 다음 외핵과 내핵은 주성분은 비슷해요. 뭐하고 뭐? 철과 니켈입니다. 주로 무거운 애들로 이루어져 있고 외핵이 뭘 해서? 아까 외핵이 뭐 했죠? 자기장. 그 자기장이 왜 생기냐고요. 외핵이 대류. 외핵이 대류를 하기 때문에 지구에 자기장이 생겨요. 멘틀이 대류하면 땅이 움직이고요. 외핵이 대류하면 자기장이 생겨요. 알겠죠? 달라요, 약간. 그 다음 직권의 역할. 뭐 있습니까?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직권의 역할? 직권이 하는 역할을 말하는 건데 뭐 우리가 나중에 오늘은 시간상 못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지구의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변화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땅이 어떤 모양이 모여있냐 떨어져 있냐에 따라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순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땅의 영향입니다. 뭐 우리 우리한테 먹이를 제공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권으로 가죠. A층 온도가 일정한 저층의 이름이 뭐더라? 혼합층. 그럼 혼합층은 왜 무슨 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제일 높은 층? 태양 에너지 혹은 태양 복사 에너지도 좋아요. 태양 에너지라 써도 좋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로 써도 괜찮아요. 이걸 받으니까 제일 따뜻하고요. 누가 섞어줘서? 바람이 섞어줘서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혼합층이고요. B층은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름은 수온 약층. 수온 약층. 점점 깊어질수록 수온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자, 안정하다 그랬어요? 불안정하다 그랬어요? 안정하여. 대류가 없어요. 연직운동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합니다. 그 다음 가장 깊은 데가 심해층. 여긴 뭐 수온이 거의 일정하고요. 자, 수권은 무슨 역할을 하냐?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얘는 온도가 잘 안 변해.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여 지구의 기온을 유지해주는 쉽게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안 합니다. 그리고 지형 변화. 풍화침식하잖아요. 지구의 에너지 평형. 아까 전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해서 이렇게 균형 맞춰주는 게 대기와 해수의 역할이라고. 물도 이걸 해요. 서식지 제고금은 다 알 것이고. 기권으로 갑니다. 78% 누구죠? 질소. 만약에 기호로 쓴다 하면 N2로 쓰셔야죠. 대기 중에 있으니까 N 아니고. 그 다음 21%가 산소 O2 되겠습니다. 기권을 4개의 층으로 나누는 기준이 아까 뭐였어요? 그렇죠. 훌륭합니다.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좋다. 를 기준으로 4개로 나눴어요. 자, 여기 보시면 A, B, C, D가 밑에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밑부터 올라갈 거예요. A층 가장 아래층에 있는 층 이름이 대류권이에요. 대기권 아니고 대류권. 기온이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뭐더라?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점점 적게 도달해서 그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뭐가 있어요? 그쵸? 기상현상, 즉 날씨가 있어요. 날씨는 여기만 생겨요. 그러니까 구름은 제일 높게 만들어져 봐야 높이 몇 킬로까지? 거기 대류권이 몇 킬로까지 있는지 봐봐요. 11킬로. 그죠? 구름이 아무리 높이 떠봐야 11킬로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층의 이름은 성층권.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 왜 상승했죠? 얘는?
오존층이 있어서 그렇죠. 오존층이 있어서. 높이 2, 30km의 오존층이 존재하여 무엇을 흡수한다? 자외선이다. 적외선 아니고 자외선. 그 다음 세 번째 층이 중간권. 기온이 다시 떨어져요. 기온이 떨어지니까 대류는 있지만 뭐가 없어서? 수증기가 없어요. 그래서 구름이 생길 수가 없어서 기상현상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보인다 그랬죠? 유성. 유성 혹은 유성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층의 이름이 열권. 기온이 올라가요. 왜? 진짜 태양이랑 가까워져서 그래요. 밤낮의 기온 차이가 겁나 커요. 왜? 공기가 있긴 있는데 너무 희박해. 희박하니까 이제 빨리 올라갔다 빨리 떨어졌다 그러고. 여기서 뭐 보이죠? 오로라. 그리고 우리 아까는 얘기 안 했지만 열권에서 인공위성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날아다니는 곳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왜? 아까 전에 성층권은 비행기가 날아다녔잖아요. 열권은 인공위성 날아다니는데. 뭐 요 정도입니다. 뭐 틀린 거 쓸 거 있으면 쓰시고. 그 다음 기권의 역할. 자,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뭐 하는 애들이더라? 지구 따뜻하게 뭐라 그랬죠? 온실 효과. 얘네들을 온실 기체라고 부르잖아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온실 효과. 원래 온실 효과는 좋은 거예요. 그죠?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너무 심해져서 온난화가 되니까 문제인 거지. 원래는 좋은 거다. 오존층이 자외선도 차단해서 생명체가 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생물권. 모든 권 중에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고요. 생물권도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땅속의 미생물이 땅의 성분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이 생물이 그렇죠. 중요한 걸 합니다. 호흡과 광합성을 해갖고 대기에 막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걸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 다음 외권은 지구하고 물질 교환이 활발하지 않아요. 물질은 왔다 갔다를 잘 못해요. 에너지는 합니다. 태양 에너지 들어오고 지구 복사 에너지 나가고 에너지는 돼요. 그 다음 식물이 이걸 갖고 광합성하고 지구자기장에 의해서 외권에서 오는 뭘 차단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태양풍이라 불렀죠. 이거 차단 안 하면 지구상에 생물 못 살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상호작용 기호를, 호흡과 광합성은 누구와 누구 사이 상호작용이나 여기서 기호를 찾으라 하면 누구요? 생물권과 기권이니까 D에 해당하겠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열대 바다에서 태풍이 생겼대요. 그죠? 수권과 기권이죠. C. 지하수가 섞여 동굴을 뚫었대요. 수권과 지권. 그렇죠. B입니다. 화석연료. 이거 생물이 땅에 묻혀서 석탄, 석유 되는 거잖아요. 누구와 누구죠? 지권과 생물권. 생물이 땅에 묻혀서 석탄 됐어. 이런 거죠. 황사. 직권과 기권. 날씨잖아요. 그죠? 직권과 기권이니까 A인가요? A. 아까 쓰나미 얘기했죠. 바다 밑에서 지진이 터졌더니 해일이 왔다. 그러면 직권과 수권. 물이 흐르면서 풍화침식을 일으켰다. 이것도 B. 직권과 수권. 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기서.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 다음 지구계의 에너지원 3개 있어요. 가장 먼저 무슨 에너지? 태양 에너지. 근원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무슨 반응? 수소핵융합. 태양에 정확히 어디서 일어나요? 중심부, 즉 핵이죠. 핵. 핵에서 일어나는 수소핵융합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요. 자, 무엇을 발생시키냐? 기상현상. 이게 있어야 날씨가 생겨요. 기상현상과 해류, 아까 전에 그 말했던 바닷물의 흐름, 그리고 풍화침식도 다 이거예요. 풍화침식. 물이 흐르는 이유가 따지고 보면 태양 때문이니까 풍화침식도 대부분 태양. 그 다음 식물 광합성의 근원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은 태양 에너지 갖고 사는 거예요 라는 얘기고, 두 번째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 자, 정확하게 지구 내부에 무슨 애들이 자, 이거 방사능 아니에요. 방사성. 방사선도 아니에요. 방사성 원소예요. 방사성 원소. 얘네가 막
에너지를 내면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바로 맨틀의 대류를 일으켜서 땅이 움직이게 만들고요. 이거는 태양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땅이 움직이다 보면 지들끼리 충돌하면서 지진이나 화산도 납니다. 이것도 태양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지구자기장도 태양이랑 상관없습니다. 그죠? 외핵이 움직이는 것도 다 태양이랑 상관없이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지진 화산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에너지 이름이 뭐예요? 조력이에요. 조력. 자,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 달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얘는. 밀물썰물해야 조력이죠. 밀물썰물. 조력하면 밀물썰물이에요. 합쳐서 조류. 밀물썰물이 있기 때문에 해수면이 높이도 변하는 거죠. 가장 중학교 때 배운 기억나요? 바닷물이 제일 높이 서면 만조, 제일 낮게 가면 간조. 다 이거 다 달과 태양의 인력, 조력 에너지. 자, 지구는 모양이 동그래. 이게 지구가 만약에 이렇게 평평하게 생겼으면 태양 에너지가 어디나 똑같이 들어와서 해류나 이런 게 안 생겨요. 동그라니까. 지구가 동그라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에너지가 다르게 들어오는 거죠. 지구가 구형이므로 저위도는 에너지가 과잉, 남아 돌아요. 그 다음 고위도는 모자라요. 그래서 누가 대기와 해수, 바닷물이 돌고 돌면서 남는 에너지를 모자란 대로 보내갖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뒤에 지금 물의 순환하고 탄소 순환은 우리가 못했어요. 요 순환은 다음 주에 마저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